안녕하세요. 김영로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자, 1월 15일은 2001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바로 우리가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이제 검색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검색을 하고 하는데, 이제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종류의 사전이 이제 있어요. 위키백과 사전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나무 위키도 있고, 위키백과도 있고, 또,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그 사전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백과사전이죠. 사실 오프라인에서 그 이제 백과사전을 찾아보려면 인사이클로피디아라고 해갖고 뭐 이제 아주 이렇게 두꺼운 그런 그 사전을 이제 구입을 해서 그걸 찾아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도서관을 찾아가서 본다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인터넷 세상이 펼쳐지면서 사이버 공간상에 그 온라인 백과사전이 이제 아주 여러 종류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컴퓨터에서 뭐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백과사전에 언제라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그 시대에 살고 이제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사전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위키피디아, 위키 백과사전이 오늘 세상에 처음 선을 보인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바로 2001년 1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입니다. 음, 글쎄요, 저도 뭐 날짜 이야기 해갖고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을 이제 에, 자료를 여기저기서 이렇게 이제 모아갖고서 하나의 어떤 텍스트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다 이제 거기에 이제 첨언을 하는데 어, 하여튼 그러한 자료를 텍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 반드시 그 이용해야 될 그 이제 자료의 소스가 바로 이 위키백과 아니면 나무위키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그 이제 사전 기능을 한 그런 웹사이트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 군데를 이제 이렇게 서핑을 하면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해갖고 거기서 하나의 그 맥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그 맥 위에 제 생각을 얹어갖고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바로 김영호 TV 오늘의 그 날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모두 말씀드린 대로 위키 백과사전이 이제 처음 선보인 날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위키 백과라는 게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키 백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2001년 1월 15일 오늘 위키 기반의 웹 백과사전인 위키 백과가 탄생을 했다. 탄생, 그러니까 무슨 생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뭐 생일이죠. 오늘 그 처음 선을 보였으니까. 자, 위키는 불특정 다수가 협업을 통해서 직접 내용과 구조를 수정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즉, 위키피디아, 위키백과는, 어,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갖다 이렇게 이 자료를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남이 만들어 놓은 걸 갖다 또 들어가서 고칠 수도 있고, 이런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협업을 통해서 직접 내용과 구조를 수정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한번 볼까요? 위키백과. 어, 그 IPA라고 해서 이게 저로 들어가면 그 이제 접속이 되는 그런 그 이제 주소죠 말하자면 또는 위키피디아는 누구나 자유롭게 쓰는 다운로드한 온라인 백과사전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뭐 한국말로도 되지만 뭐 영어, 뭐 그다음에 일본어, 뭐 중국어 다 됩니다. 공사 한번 볼까요? 협업을 개방한 위키 기반 편집 시스템을 사용하여 자발적인 위키백과 사용자 공동체가 작성을 하고서 관리를 한다. 그다음에 위키백과는 대표적인 집단지성의 사례로 평가받으며 역사상 최대로 가장 많이 읽는 참고서이기도 하다. 많이 보죠, 사실은. 그리고 어떤 사실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 위키백과 뭐 나무 위키 뭐 이런 것들이 뜹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보고서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위키백과는 이거 말씀드렸나요? 가장 많이 있는 참고서라고 공모본 보겠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웹사이트 10곳 중 하나로 꾸준히 순위를 올리며 2024년 1월 기준으로 위키백과는 세계에서 7번째로 인기 있는 사이트로 순위를 올렸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위키백과는 자유롭죠. 그 다음에 비용이 들질 않아요. 저가물을 보유하고 상업적인 광고가 또 없다라는 그런 얘기죠. 주로 기부금으로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인 위키미디어 재단이 소유하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키백과는 2001년 1월 15일 지미 웨일스와 레리 생어가 창립을 했다라고 하네요. 이름도 지미 웨일스, 레리 생어. 참 독특한 이름이네요. 생어는 위키와 백과사전을 이렇게 두 이름을 섞어갖고 위키피디아라고 이름을 만드는 거죠. 위키와 그다음에 인사이클로피디아 이게 이제 백과사전이죠. 그래서 그걸 줄여서 위키피디아라고 해서 이름을 만들었다라고 하네요. 어, 그다음에 웨일즈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오스트리아 경제학파 관련된 자생적인 질서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하이에크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사실 솔직한 얘기가 저는
경제학 공부를 못해서 그런지, 어,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하이에크 이름은 생각이 나는데, 하이에크가 어떤 사람인지는 애워지지가 않아요, 이제는. 머릿속에 이제 각인이 안 됩니다. 늘 봐야 돼요, 이렇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글픈 얘기인데, 어찌됐든 하이에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1899년 5월 8일 날 태어나서 92년 3월 23일 날 이제 죽었네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정치 철학자이다. 그는 신자유주의 아버지로 불린다. 신자유주의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고 모든 건 민간 시장에 맡긴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이제 신자유주의의 기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974년 화폐와 경제 변동에 관한 연구로 이데올로기적 라이벌인 스웨덴의 경제학자 군나르 미르달과 더불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예, 미르달도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서로 라이벌이라고 하네요. 1991년에는 미국이 대통령 자유 메달을 받았다. 예, 그만큼 업적이 크다라는 얘기겠죠. 자, 화폐적 경기론과 중립적 화폐론을 전개하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유주의 입장에서 계획 경제에는 반대를 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이제 추구한 거죠. 뭐 신자유주의가 시장의 역할을 많이 맡긴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계획 경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죠. 사회주의 및 전체주의 좌파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케인즈 이론에 대항하여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옹호하였다.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아버지로도 불리고 있다. 케인즈주의는 그렇죠. 또 국가 개입을 늘려야 된다는 게 이게 케인즈 얘기예요. 근데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어, 필요하면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네? 뭐 민간에 맡겨놓는 것도 중요한데 그야말로 너도 자도 막 뛰어들어가고서 뭘 하다가 보면은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학파는 오스트리안 스쿨. 이게 프랑크푸르트 스쿨,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게 있죠. 저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게 이제 저희 학교 신문에 이제 소개가 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데 굉장히 매료됐었죠. 소위 그 비판 이론이라고 그래갖고 그 마르쿠제 책을 좀 읽고 그랬었는데 물론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제 다 까먹었는데 어, 그때는 그들이 참 멋있는 그 좌파 지식인으로 그렇게 머릿속에 각인이 됐었는데 요즘 생각해보면 꼭 그런 것처럼 멋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참 요즘 뭐 여러 가지로 참 생각도 많고 뭐 이 책 저 책 읽어가면서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좀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오스트리아 학파, 프랑크푸르트 학파, 오스트리안 스쿨. 어, 오스트리아에서 발전한 경제 학파로 사회 현상이 전적으로 개인의 동기와 행동에 기인한다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엄격하게 고수한다. 오스트리아 학파 이론가들은 경제 이론이 오직 인간 행동이 기본 원리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어찌됐든 기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제 비판하는 시각으로 이제 뒤집어 엎는 그런 그 이제 관점을 이제 가졌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이제 학교 신문에 소개가 되면서 야 우리도 이 연세 학파가 있어야 된다. 그래갖고 연세연 스쿨 뭐 그런 얘기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 아직까지도 그 뭐 연세 학파가 없는 거 보면은 그 이후에 시들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나름대로 학교별로 다 뭐 이제 저기는 있죠. 예. 자, 어찌됐든 우리가 하이에크에 대해서 그렇게 간략하게 하이에크는 신자유주의의 아버지다라고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영어판만 제공하였으나 빠르게 다른 언어판 개발을 이루었다. 예. 음, 뭐 기본적인 게 영어판으로 제공이 된 거고 그다음에 뭐 한국판도 있죠. 굉장히 많이 이 위키피디아를 참조를 합니다, 사실은. 2024년 기준으로 영어판 680만 1674개. 예, 그만큼 자료가 많다는 얘기죠. 한국어판으로 69만 2661개를 비롯하여 300여 언어판을 합하면 전체 위키백과 일반 문서, 넘겨주기와 막다른 문서는 제외하고서 그 수는 5,500만 개가 넘고 한 달에 순수 방문자가 약 17억 명이다. 참 대단한 그 백과사전이 되겠습니다. 2006년 타임즈는 누구나 편집하도록 허용하는 정책이 위키백과를 세계 최대의 백과사전으로 만들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17번 볼까요? 위키백과는 지식의 민주화를 달성하고 다양한 분야, 고유한 구조와 문화를 갖추면서도 상업적 편향의 정도를 줄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젠더 편향, 이념적 편향 등 구조적 편향을 노출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서로 편향된 그런 시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글쎄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뭐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뭐 요즘 봐갖고 뭐 여성이 뭐 그 뭐 편향되게 한다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을 상황도 아니고 이념적 편향이라고 하는 것도 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나 들어가서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좌파적인 시각이 굉장히 확산돼 있다고 봅니다. 이게 기존에 작성돼 있던 모든 자료를 갖다가 들어가 뜯어 고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위키백과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이게 시각이 완전히 180도 다른 시각으로 많이 자료 작성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위키백과의 신뢰도는 2000년대 종종 비판을 받았으나 시간이 지나며 개선되어 2010년대 말과 2020년대 초에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다음에 특정 페이지로부터 사이트 전체에 이르기까지 세계 일부 정부들이 검열을 유지하는 데도 있다. 그런 데도 있겠죠. 위키백과 저작권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와 GNU 자유문서 중 이중 라이선스를 따르는데 두 라이선스 모두 자유 콘텐츠를 위한 라이선스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사용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저작권 시비라든가 이런데 좀 자유롭다라는 그런 얘기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특징을 볼까요? 위키백과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나 편집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근데 저게 특징이긴 특징인데 저게 반드시 옳고 좋은 거냐라고 봤을 때는 글쎄요. 뭐 아무나 들어가서 막 내용을 바꾸면은 지식의 어떤 일관성이라는 게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나 이러한 강점은 동시에 악의적인 문서의 훼손이나 부정확한 내용의 수록이 취약하다는 약점이 되기도 한다. 예, 뭐 이런 일면도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여러 언어마다 위키백과 편집에 대한 커뮤니티 규제가 강화가 되었다. 네? 위키백과 문서들은 끊임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수정이 되고 있다. 예, 참이 면이 굉장히 좀 취약한 면이고 그다음에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측면인데 이 위키피디아, 위키백과의 문서들을 읽을 때는 저런 걸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용자의 문서의 역사를 확인하여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수정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확인 가능한 바꿔놓으면 일반인들은 또 그걸 보고서 그런지 한다라는 게 문제죠. 변경 내용이 악의적인 문서 훼손이라면 사용자는 이를 손쉽게 되돌릴 수 있다. 사용자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최근 바뀜, 주시 문서 목록 등의 기능을 통해 문서의 변경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위키백과가 문서 훼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뭐 활발하게 진행이 될까요? 의심스럽습니다. 사실은. 23번 볼까요? 위키백과의 컨텐츠는 사용자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 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위키백과는 사랑방과 같은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합니다. 커뮤니티 같은 공간을 제공하는지는 모르지만 사랑방 같은 느낌 안 드는데요. 자동 편집, 보시란 프로그램은 자주 혼동되는 오탈자를 바로잡거나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는 반복적인 문구의 삽입과 같은 일들을 갖다 담당을 합니다. 좋습니다. 평가. 긍정적인 평가. 정확도 수준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근접한다는 게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는 허점 많고 무책임한 사이트라고 표현합니다. 글쎄요. 그 두 말은 완전히 상극인데 어떻게 평가가 이렇게 양극으로 나올까요?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편집자의 시각에 따라 누군가의 악의적인 의도 등으로 잘못된 정보를 입력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잘못된 정보가 퍼져나갈 수 있다는 문제점입니다. 예, 제가 바로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않게 내용이 확 수록되어 있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미 연구팀에 의하면 영업한 기백과에 등록된 문서 중 회사 관련 내용이 약 60% 정도가 잘못된 사실을 담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60%는 반 이상이 엉터리라는 얘기. 엉터리라기보다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이거 틀리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느낌을 준다는 얘기로 이런 이해가 됩니다. 연구팀의 교수는 이를 특정 회사들이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위키백과의 회사에 유리한 내용을 삽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눈치를 보는 거겠죠. 어쨌든 연습을 해봐. 내용을 갖다가 내가 막 반영하고 내 구미에 맞게끔 뭐 뜯어고치고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건 결코 남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위키백과에 대해서 개략적이지만 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이런저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곳이며 그만큼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오도될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따라서 위키백과를 참조하지만 다른 여러 자료를 검색하고 숙독함으로써 그러한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그것이 이 위키백과를 바라다보는 저의 관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양력으로 이제 오늘이 15일이니까 보름이네요. 정월보름은 뭐 아직 멀었지만 정월보름 2월 달이죠. 예. 자, 오늘 보름인 오늘 김영록 TV에서 알아본 날짜 이야기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